학교 수학 선생님이에요? 아니요, 친구예요. 자, 어디냐? 우리가 어디 가야 되냐? 어디까지 했죠, 우리? 어디까지 했을까? 도형이 이동까지 했네요, 그죠? 우리 점대칭 하면 되네요, 여러분. 점대칭. 자, 사실 그 전까지 사총사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x는 y 대칭. 얘네들은 사실 쉬운 편이지. 왜? 그냥 부호만 바꾸면 되고 y, x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메인이죠, 사실. 문제량은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시험 문제는 여기서 다 나와. 점대칭에서 나오면은 여기랑 이 뒤에 있는 거리 최소화 이 두 개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잘 해야 되는데 이미 내가 한번 소개를 하긴 했어. 점에 대한 대칭의 요령은 뭐 중점, 선에 대한 대칭은 뭐 중점과 수직 두 개로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방금이 아니고 이제 할 거 점에서 점에 대한 대칭을 시켜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이제 대칭을 시키는 요 문제를 할 거야. 그러면 항상 머릿속으로 하나를 기억해 주세요. 2배에서 뺀다. 2배에서 뺀다. 2배에서 뺀다. 무슨 말이냐? 어떤 A, B를 문자를 좀 더 알아보기 쉽게 X, Y를 A, B에 대해서 요 라지 X, 라지 Y로 대칭 이동시킬 거야. 기준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점을 이용해서 풀어야 하니까요. 2분의 x 플러스 라지 x가 a가 되어야 되고요. 2분의 y 플러스 라지 y가 b가 돼야 돼. 그치? 그러면 내 목표인 이 점을 구하기 위해서 라지 x는 하고 정리를 해주면 기준점에서 2배에서 원래 거를 빼요. 라지 y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에서 2배에서 원래 거를 빼는 2배에서 뺀다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식을 대칭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도형이 있는데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는데 얘를 대칭 이동시켜서 만드는 어떤 라지 x랑 라지 y의 관계식을 구할 때 있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아. 평행 이동은 뭔가 달라졌잖아. 그지? 점 이동시킬 때랑. 근데 얘는 똑같이 2배에서 뺀다가 들어가. 어떻게? f 2a-x, 2b-y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이 들어가요. 왜 똑같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입할 때는 점의 입장에서는 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만 넘기고 스몰 x를 넘기는데 식의 입장에서는 이제 스몰 x로 정리를 해야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라지 x를 넘긴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라지 x를 넘길 때나 스몰 x를 넘길 때나 똑같이 마이너스 x가 돼버리기 때문에 결과가 마치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점을 이동하든 식을 이동하든 어떤 점에 대한 대칭은 기준점에 2배에서 뺀다. 2배에서 뺀다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들어가기 전에 딱 두 가지. 첫 번째, 점에 대한 대칭은 중점을 이용하고요. 직접 문제를 풀 때는 2배에서 뺀다를 기억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가봅시다. 해보마. 알고 있니? 알아먹고 있니? 대범이니? 다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로? 자, 봅시다. 자, 해보마. 네. 해보의 목소리가 뭔가 가늘어졌는데. 2, 마이너스 6을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대. 무슨 성질? 그렇지, 중점 성질. 그러면 둘의 평균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2분의 2 플러스 4가 a가 돼야 되고, 그치, 다혜야? 2분의 합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b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20) 125번 해봅시다. 125번 해봅시다. 배고파. 식에 대입할 때도 어떻게? 2배에서 뺀다. 2배에서 빼는 걸 대입한다. 2배에서 뺀다.
두 배에서 정리잖아. 두 배에서 빼야지. 대신 이게 있는 거. 이를 두 배에서 빼면은 2는 X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Y 대신 뭘 이렇게 돼 있어? 2에서 두 배에서 빼야 되니까 2 마이너스 Y를 빼야겠죠. 그럼 두 배에서 빼야 자, 이야기 가봅시다. 1,2에 대해서 직선을 대칭, 도형을 대칭시키네요. 그러면은 x 대신에 뭘 대입한다? 2배에서 뺀다. 2-x를 대입하고요. y 대신에 뭘 대입한다? 2배에서 뺀다. 4-y를 대입하게 된다. 그러면은 x 대신에 2-x, y 대신에 4-y를 대입을 해주니까 4-y는 2에 x 2-x-1이 된다. 자, 정리는 나중에 하시고 이제 여기서 뭘 하냐면 x축 방향으로 마사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할 거니까 x 대신에 뭘 대입하고 x y 대신에 y-1을 대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4-y-2는 2에 2-x 플러스 3 -1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나온다는 거죠. 마지막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2배에서 뺀다. 다이에 2배에서 뺀다. 2배에서 뺀다. 자, 원은 직선에 대해서 대칭한다고 해서 데카코브니 쭉 해보면 반지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 그러면은 누구만 이동시키면 되겠다? 중심만 이동시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두 원이 있어. 다 나와 있잖아, 그치? 이 두 원을 내가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두 원이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러면은 이 중심도 그 점에 대해서 대칭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점점 대칭이니까 평균, 즉 중점이 가운데다. 기준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쪽 중심 -1,3, 이쪽 중심 5,-2 내려서 둘의 중점인 2분의 4, 2분의 1 때려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125번에서 예. 이 y는 2x-1에서 점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해도 돼요? 그럼요. 근데 점을 뽑아서 하려면은 기울기가 필요한데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기울기가 바뀔 가능성이 없네요. 그죠? 맞아요. 맞습니다.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지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2a-x랑 2b-y를 대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디 보자. ab를 썼으니까 y는 mx 플러스 n에다가 대입을 한다고 치면 2b-y는 m 2a-x 플러스 n이 되므로 기울기가 똑같아. 마이너스 때려버리면 이렇게 될 테니까요. 기울기가 똑같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주아가 하고 싶은 말은 1,2를 대칭을 하는데 기울기는 2로 고정이므로 어떤 점 하나를 잡아서 예를 들어 이제 1,2를 잡으면 되겠죠. 1,2를 잡아서 얘에 대해 대칭시켜버리고 그러면은 1은 똑같으니까 1,3이 되겠죠. 1,3으로 대칭시켜주고 X축 방향으로 마사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여서 -2,5가 되니까 이걸 지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쓰면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네, 그 말이에요. 왜? 직선은 점과 기울기로 이루어졌는데 기울기가 이미 정해져 버렸으니 점만 이동시켜서 구한다.
라는 말이죠.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 다행히도 1등급 마스터가 아닌 이상 좀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1등급 마스터 한번 해보겠고요. 점을 이번에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수직거리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내가 점을 찍겠다는 거지. 그러면 항상 어떤 점을 직선에 대해서 이동시키면 두 가지로 문제를 풀게 돼요. 첫 번째는 뭐? 중점.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 둘의 중점이 어디 있다? 이 직선 위에 있다. 로 먼저 식 하나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 이 둘의 기울기가 수직이다. 로 식 두 개를 뽑아내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점은 이렇게 하는 거죠. 뭐는 어차피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에도 똑같이 데칼코마니로 찍힐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점만 이동하면 돼. 그러니까 쉬워. 포물선은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요 따위 누워있는 포물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운 적이 없으므로 안 나와. 근데 직선은 나와. 그래서 직선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대칭축과 평행한 직선. 평행한 직선은 어차피 똑같이 데칼코마니에도 평행한 직선이 돼버릴 거기 때문에 기울기가 정해졌으므로 아까처럼 점 하나만 이동시켜서 그 기울기대로 하면 돼. 근데 문제는 평행하지 않는 직선. 이 평행하지 않는 직선을 대칭 이동시키면은 내가 어떤 점 하나를 평행 이동해 대칭 이동시켜버리고 또 하나를 대칭 이동시킨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해보면은 둘이 기울기가 달라서 아까처럼 못 풀어.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식을 대입해야 되니까 이걸 정리해야 되나? 관계식을 해야 되나? 그래서 거기로 가보면 너무 어려워. 관계식 정리하는 게 거의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써야 돼. 막 4개를 연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우회해서 하냐? 이렇게 점 두 개를 이동시켜서 어차피 점 두 개로 직선이 하나가 결정되니까 이렇게 쭉 그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 그럼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어차피 점 두 개 가지고 할 거면 지금 이 L1이랑 대칭축이랑 만나는 이 교점은 공유하고 있잖아. 대칭 시켜놓은 여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이 점이랑 쉬운 점 하나만 옮겨가지고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야. 그래서 어떤 직선을 대칭 이동할 때는 얘만큼은 식으로 이동하지 않고요. 점 하나 이동해서 특징 이동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으로 간다. 그런데 점 하나는 무조건 어디? 교점. 점 두 번째는 어디? 쉬운 점, 절편들 가지고 이동시키면 된다.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지금 풀 거에 직선을 이동시키는 건 존재하지 않아. 내신에는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1등 마스터는 쓰나? 그래서 130번 봅시다. 130번 해줄 테니까 131번 같이 합시다. 직선이고요. 점 P가 4,1이 있대요. 얘를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 첫 번째, 중점. 그래서 이 점을 A, B라고 이렇게 두고 중점을 2분의 A 플러스 4 2분의 B 플러스 1로 준 다음 얘를 어디 대입해서? 이 식에 대입해서 성립한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라는 거지. 그래서 7 곱하기 왜 7이야? 이렇게 식 하나 세워주고요. 두 번째는 뭐? 수직이다. 그럼 이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7이니까 그럼 이의 기울기는 7분의 5겠다라고 하고 가는 거죠. 역수의 마이너스. 그래서 이 기울기 A-4분의 B-1이 7분의 5다. 이렇게 가는 거죠. 됐나요? 자, 꿀팁. 직선의 일반 방정식에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x의 개수분의 y의 개수.
무조건 x제곱분의 y 제곱 7분의 1 바로 때리면 됩니다. 자 131번 해보세요. 답 나왔나요? 이지하죠 여러분. 그죠 이거? 대칭 이동된 점을 A, B라고 주고요. 자 그러면 중점 2분의 3 플러스 A, 2분의 B 플러스 4가 여기 위에 점이다라고 식 하나 나오고 A-3분의 B-4가 수직 기울기 마이너스 4다. A분의 B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연립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여기랑 여기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3 플러스 A 마이너스 2에 B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0이니까요. 이제 여기서 A, B 관계식 하나, 여기서 A, B 관계식 하나 연립하면 답이 나옵니다. 혹시 춥니? 그죠? 거기 앉아있던 아까 앉아있던 애들 춥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충격적인 느낌으로 선생님 빼면 1이니까 A는 4고요 B는 0이면 되지 않나요? 우와. 진짜 죽여버려요. 이러지 마세요. 그죠? 왜? 이거 마이너스 4도 있지만 2분의 마이너스 8도 되고 3분의 마이너스 11도 되고 4분의 마이너스 16도 되고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도 되고 졸라 많잖아. 그지? 그러지 마세요. 4, 0 아니야. 아니니? 설마 진짜 되나?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 안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가 고정으로 하나 나오고요. 좀 어려우면 아직 여러분 상황 보니까 어렵게 나오겠네요. 100% 하나 나올 것 같은 게 하나 있긴 한데 얘는 문제를 푸는 일단 정도가 하나가 딱 있다. 근데 그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사실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긴 한데 요즘 많이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자, 보통 어떻게 나오냐? 고정점이 나와요. 고정점이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점, 고정되어 있는 점이라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고정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점이 나와.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움직이는 점이 막 X축 위로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고 Y축 위로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디 선 위로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원 위로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지 마음대로예요. 그건 이제 문제가 정해져. 그래서 어쨌든 움직이고 있는 점이 하나 있어. 뭐 예를 들면 X축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둘을 이어가지고
두 길이의 뭐 최대 혹은 최소를 구하라는 뭐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무조건 고정점, 동점을 파악해. 고정점, 동점 파악. 그 다음에 동점이 움직이는 자취를 그어줘요. 그리고 축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내가 원하는 길이 합 중에서 동점과 이어져 있는 고정점 중 하나만 대칭 이동시켜요. 그 대칭 이동은 누구로 대칭 이동시키냐면 이 P가 움직이는 그 축으로 대칭 이동을 시킵니다. 하나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를 이쪽으로 쭉 이동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름의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져. 그래가지고 요 길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이 나와. 그럼 나는 결국에 이 길이 더하는 건 A 프라임 P랑 B 더하는 거랑 똑같아. 그죠? 그럼 결국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데 나는 A 프라임에서 여기에 한번 들려가지고 여기 온다는 거야. 자, 여기에 하은이 집이 있어. 여기 해범이 집이 있어. 자, 룰루랄라 하면서 떡볶이집 들렸다 가면 오래 걸리겠죠. 룰루랄라 하면서 다혜집 들렸다 가면 느리겠죠. 자, 그러면 최대한 빨리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직선거리로 갈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뭐 이건 이제 너네들한테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켜준 거고, 이 직선이 제일 짧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삼각형 때문에. 어떤 점을 이어서 이 삼각형이랑 비교해주면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다른 길이보다 무조건 더 길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다. 직선거리가 제일 짧더라. 그래서 너는 A 프라임 B보다는 길더라. 이렇게 해서 최소값은 직선거리다.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어떻게? 고정점, 동점 파. 동점이 움직이는 걸 대칭축으로 해서 대칭 이동시키는데 동점이랑 이어져 있는 고정점 중 하나만 대칭 이동시킨다. 이게 일단 기본이야. 근데 이제 이게 응용이 돼서 동점이 두 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 길이 최소를 구하는 것도 있고요. 혹은 원위로 움직이는 어떤 동점을 이용해서 얘 둘의 길이의 최소를 구하기도 하고요. 막 되게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다 풀어볼 겁니다. 자, 가봅시다. 어쨌든 기본은 이겁니다. 135번. 그래서 1,3과 마이너스 2,2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니 A랑 B가 고정점이 되겠죠. 그리고 누가 움직이고 있냐면 지금 X축 위에 P가 있대. 즉 P가 X축 위에 있으니까 움직이고 있어. 그럼 어디 위로 움직이고 있냐면 X축이니까 얘가 축이 될 거야. 그래서 얘 둘이를 이어서 최소값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 이대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를 대칭이동시킨다. 하나만. 그러면은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여기는 어디 보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한 거는 결국에 이렇게 더한 것과 같다를 이용해서 최소값은 둘의 직선거리다 하면서 지금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와 1,3의 거리가 최소값이다.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점점 거리니까 금방 풀 수 있다. 이렇게 이지하게 풀면 되는데 이게 쉽네. 시험 개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39번 그렇지가 않아. 자, 139번 한번 해봅시다. 오늘 방금 배운 거랑 어제 배운 게 융합돼서 문제가 나와요. 어제 적어주고. 그래도 방금 배웠던 걸 응용해 보면 일단 처음에 점 하나 찍어야지. 고정점 파합, 동점 파합, 대칭이동. 일단 이건 해야지. 이제 139번 같은 경우는 아주 조금 어려워진 거야. 아주 조금. 선주는 늦잠 자서 늦게 온다더니 졸랐는데. 선주야 오고 있니?
누가 보냈는데? 쑤시고 싶어? 자! 뭐부터 하라고? 고정점, 동점, 하. 누가 고정점이야? 얘가 고정점이야. 누가 움직여? 얘랑 얘가 움직여.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구할 때 누구를? 동점을 움직이는 축을 내가 찾아야지. 여기가 움직이는 축이고 여기도 일단 움직이고는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어져 있는 놈을 가지고 어떻게? 고정점을 대칭 이동시켜. 근데 대칭 이동시킬 때 누구를 이동해서 대칭 이동시켜? 이어져 있는 놈을 가지고 대칭 이동시켜. 얘의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킨다는 거야. 아까 했던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Q를 대칭 이동시키면 A를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가 0,5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나는 이 A 프라임을 가지고 A 프라임 Q와 QP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는 거야. 되니? 그러면 요 길이와 어떤 위의 점 P까지의 거리에 이 영어는 요런 노란색의 합을 구하고 싶다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우리 P가 아무리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네. 결국에는 지금 P가 만약에 0이 있다면 이 길이의 최소는 직선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길이의 정체는 원 밖의 점에서 원 위의 점까지 거리잖아. 그죠? 그러면 원 밖의 점에서 원 위의 점까지 거리인데 그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원 밖의 점에서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로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중심을 이어가지고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배운 거랑 오늘 배운 게 융합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심은 몇 컴마 몇이고 6,3이고 저건 0,5니까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뭐를 빼면 되겠다? 반지름을 빼면 되겠다. 답은 1번. 됐습니까?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끙끙 앓고 있는데 지금 뭐가 됩니까? 다 했어. 이해됐어요? 조금. 아가들, 다른 사람 이해됐어요? 수아씨, 아니 아가씨 네. 이해됐어요? 네. 하은씨? 네. 뭐, 쌤 발음이 하은씨? 아니요. 자! 이제 이렇게 144원처럼 어려워지면 뭐야? 동점이 네. 2개가 돼요. 2개. 문제를 보면 A 2,3 B 3,1로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움직여 어디를 X축비를 T가 움직여 어디를 Y는 X비를 동점이 2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문제풀이 요령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나는 직선거리가 필요해. 그게 최소값이니까. 그러면 혹시 이거 2개인 게 최소값인가? 하고 하면은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되지? 대답. 왜 안 되죠? DC. DC. X. Y는 X. 아. A, B, C, D, B, C. DC. 예. 뭐, 예. 네. 뭐? 아니 근데 저거는 A, B만 한 거잖아요. A, B, C, D, B, C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이 성분 안에는 X축 위의 점과